오랜만에 마술 이야기 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 편집이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나, 둘, 셋. 아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마술 이야기 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 바로 피즈마시아 편이죠. 최근에 피즈마시아가 열렸잖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피즈마시아 2024년. 그래서 저희가 그 기념으로 피즈마시아 2014년 편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24를 나가지 않았으니까. 전혀 몰라요. 다 14년도 피즈마시아 출신이죠. 네네. 맞나요? 저 14년도 출신. 저는 이제 11년도 나갔었는데 14년도도 나갔어가지고 14년도 때 프리 출신이죠. 네. 저희도 그랑프리. 저도 그랑프리 출신이고. 아니, 이걸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비하인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얼떨결에 약간 비하인드 씬처럼 돼버렸네.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썰들을 좀 풀면 되게 재밌겠다. 네. 그리고 편집자가 진짜 고생을 좀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 대회 정말 재밌었죠. 네. 보셨나요? 했죠. 이게 문제가 있어.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아니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순서가 그때 참가자 엄청 많았는데 제 뒤에 한 명 있고 네. 그 다음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아예 스테이지를 보지 못했어요. 저희도 거의 마지막 순서쯤. 맨 마지막. 거의. 그죠. 그래서 그때 대회 참가자들이 진짜 쟁쟁했잖아요. 네. 저희가 상을 타서 그렇다기보다는 멤버들이 너무 좋았어. 맞아. 그래서 나갈 때 다들 그런 생각 있었을 거 아니야. 막, 내가 나가면 1등 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야 이건 누가 1등 해도 누가 상을 타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때 나가셨던 분들 보면은 당시에 막 예를 들어 4위, 5위, 뭐 6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었었고 아마 그때 오셨던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재밌었었고 또 당시에 가장 약간 마술대 호황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피즈마시아 편인데 14년도 때 그때 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한국 마스터들이 왔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그때 딜러브스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한 1000명 정도 왔었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1000명 정도. 1000명이 집계였던 걸로 기억해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때 제가 루카스카르트 딜러브스 했을 때 첫날 다 팔렸을걸요. 그거요? 네. 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못 샀어. 가장 핫한 뭔가 마술계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출시한 도구가 다 팔릴 수밖에 없었어. 이제 한국이라서라기보다는 그 대회가 그만큼 흥행을 했고 또 잘 팔리기도 했었죠. 저는 피즈마시아에 대한 기억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 힘들었던 기억밖에 좀 없는데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매직 브라더스 얘기 어떻게 준비하게 궁금한데. 됐고 저는 2부에 조금만 참을게요. 그러면 피즈마시아 편 매직 브라더스 어떻게 클로즈업 대회 준비했는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좀 대회를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빈프전으로 가는군요. 네, 빈프를 우선 빈프를 나가게 된 것도 그 참가 신청서 내기 전날에 나가자 그래갖고 진짜? 그때 나가게 되고 그 전에는 원래 그 컵앤볼이 공연 준비 때문에 언노운 스토리라는 공연 준비 때문에 피날레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결정을 하고 본선 그 공연 날 공연을 하고 그날 새벽에 좀 연습을 하고 바로 내려가서 본선을 했어요.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약간 루랑피롱이랑 비슷하네 이번 그랑프리랑 그 원래 공연에 튀었고 네. 그걸 떼서 대회를 나가게 네. 됐어. 이번 22년 피즘 그랑프리 또 똑같았거든요. 쇼에 있는 일부를 가져갔는데 제 그랑프리랑 케이스인데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 현장 예선에서 이렇게 2명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회트 같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어요. 네 맞아요. 되게 반응은 좋았는데 약간 되게 신선하다. 근데 뭐랄까 잘하면 특별상 타거나 순위권에 들 수는 있어도 막 1등을 하거나 대회용 같진 않았어요. 그때 빈프 때. 빈프 네. 현장에선 때. 현장에서. 네, 본선 때 완전 바뀌어가지고 네. 대용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이제 이유를 지금 알았어. 그래서 약간 대회트 같지 않았구나. 그래서 약간 컨셉은 재밌는데 대회용은 아니다. 그래서 잠깐 뭐 한번 재밌게 엔터테인먼트 하나 보다 했는데 본선 딱 왔는데 완전 액트가 바뀌어 있었어요. 네, 조금 맞아요. 굳이 말하면 좀 매니아 킬링이 좀 많아졌는데 그 에피소드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확정되고 나서 이제 뭐 이왕 대회를 하는 거 그냥 대충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좀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부산에서 장기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바꾼 거를 무대 위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었어. 그때가 한 달밖에 안 남았을 텐데 본선 현장하고 그 일주일 거의 한 3, 4일 단위로 계속 무대에 올리면서 계속 디벨롭을 해갖고 그때 이제 딱 어느 정도 완성된 걸 빈프 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좀 실전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었어요. 음. 그
최현우 선생님 콘서트 그 장기 공연 거기 옆에서 같이 또 우리 공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성장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빔프 때 그래서 이제 뭐 멋있게 육관왕이나 하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즈마시아가 이제 바로 있었던 거죠. 아 그러면은 빔프하고 피지마시아 사이 다른 대회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게 또 3개월 턴밖에 없었어요. 3개월 턴밖에 없었어요. 저랑 되게 테크트리가 비슷하긴 한데 저도 네. 빔프 끝나고 이탈리아 하나 나가고 바로 피지마시아였어요. 처음에 나갔을 때 비슷하네. 그 해에 피지마시아를 나갔구나 바로. 네. 좀 좋았던 거는 이제 현장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좀 빨리 돼서 계속 기술을 보완하고 바꾸고 좀 이제 둘이서 하는 장점을 살리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막 테크닉이 물이 엄청 오를 수는 없지만 좀 디렉션을 줄 수 있는 형태들을 좀 더 많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둘 다 엔터테이닝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색깔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둘이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뭐랄까 집중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질까.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그런 겹치지 않게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어쨌든 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무턱대고 뭐 둘이서 하니까 디렉션, 믹스 디렉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빔프 끝났는데 빔프 때 이제 보잖아요. 보고 그 이제 피즈마시아 이제 출전 준비 기간에 있어서 누가 이제 하나는 뭐 박설아 박사님도 계시고 해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냉정하게 계속 분석해 무기가 더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저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게 무기로 팍. 네, 피즈마시아 때 처음 그걸 무기를 가지고 나는 모르니까 뒤에 있으니까 뭐지? 왜 반응이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디렉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액트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디렉션이 두 명 다 수준이 높아야 이게 들어가지 한 명이 디렉션을 잘한다고 이게 상대방이 받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술 수업 하다 보면서 가장 어렵게 빨리 늘릴 수 없는 게 이제 몸 쓰는 거랑 근데 몸 쓰는 거랑 또 연관이 돼 있는 이제 디렉션적인 측면. 근데 디렉션은 이해가 필요한데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줘 라고 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밸런스가 안 나오는데 두 사람은 어땠어요 그 문제에서? 물론 저희도 이제 말한 것처럼 그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술이랑 또 신혁이가 생각하는 마술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그거를 이제 서로 할 때 거의 그때는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약속을 조금 했어요. 서로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난 별론데 시도하기 싫어하는데 한 번만 해보자.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듀오 뮤직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최고의 실력 있는 두 명이 있어도 듀오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마술이 세분함 너무나 많고 생각이 그 의견을 맞추기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코미디적인 센스라거나 기술적인 거나 디렉션적인 거나 욕심 특히나.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궁금한 건 이제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연습을 하는 게 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연습 시간을 조율했는지가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게 연습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생기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좀 둘이 비슷한 거는 답답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나올 때까지는 솔직히 계속 쉬지 않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장기 공연 때문에 둘이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계속 회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잠자면서 같이 했어. 뭐 이렇게 계속 그게 좀 또 도움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듀오 뮤직이 좀 잘 되려면은 무조건 한쪽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려고 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하는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신영 마사 같은 경우는 약간 저돌적으로 많이 뭘 시도해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내가 되든 안 되든 따라가보자 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또 제가 추구하는 걸 만들 수 있었고 그런 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두 사람이랑 오래 일을 했지만 성향이 다르니까 완전히 특히 장점적인 측면이 되게 다른데 그러니까 민우가 좀 더 설계적인 측면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 신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프레젠테이션이나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상황이 닥치면 딱 하는 편인데 그럼 설계는 주로 그러니까 민호가 좀 한 제시를 거야? 같이 한 하죠. 거예요? 요거를 좀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느낌이 우리가 신선하게 보일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럼 그 여기에 이런 연기력을 넣으면은 이게 좀 우리가 안 좋았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를 그런 걸 신현이가 많이 설계해줬고. 일단 처음에 큰 뼈대를 일단 심플했어요. 둘이 일단 라이벌로 대결. 그거는 이제 신현이가 일단 그쵸. 그러니까 현쌤이 이런 먼저 거. 이게 딱 좋았는데,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스토리를 정했죠. 대결 둘이 그러다가 이제 화해. 마지막에 합동. 그 스트럭처를 네, 먼저.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계속 좀 새로운. 처음에는 일단 베이직하게 기본기로 먼저 짰어요. 그냥 해봤어요. 일단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뭔가 우리만의 어떤 기술을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먼저 해보는 걸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주인가 3주 동안 웬만한 나온 커맨볼 렉처는 다 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다 보고. 너무 많긴 해 기술이. 그래서 이제 좀 둘이라도 장점인 건 이걸 보면 난 이걸 볼게 해서 이거 있더라. 그럼 이거를 섞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보를 먼저 빨리 얻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행이라서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테이블 앞에 놓고 계속 만져보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만들어지고 그냥 시퀀스도 되게 쉽게 짰던 게 그냥 컵앤볼이 처음엔 하나로 하고 세 개로 하고 같이 하고 더 많아지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걸로 점침법을 써서 그렇게 해서 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요런 디렉션 포인트 넣고 요런 아이템 넣고 그 다음에 요런 프레젠테이션 방법 넣고 이렇게 계속 쌓아 올려고 그래서 민호가 아까 박명 마사가 말한 것처럼 그런 맞추는 조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부딪혔는데 그럴 수밖에 왜냐면 없어요. 민호는 조금 안정적인 스타일. 뭔가 어떤 새로운 이거보다 일단 먼저 안정적. 저는 일단 네, 지금은 좀 가보자.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좀 완전 바뀌었어요. 네, 제가 완전 상해 지금은 되게 지금은 시도적인 거를 많이 하고 지금은 되게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오히려 좀 반대의 느낌이 나 좀 있어 지금 들으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일 거 그래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시혜가 되게 안정적인 공연을 하려고 하고 좀 민호는 좀 실험을 좀 해보는 타입이니까 공연에 있어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뒤집어도 뭐 이렇게 그냥 컵을 뒤집는 거였어. 근데 뭔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게. 밥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하도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마술계 못 자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리스크 있는 걸 되게 안 좋아했어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이 좁아서 그런 걸 수도 아니 있는데 근데 그게 절대 나쁘진 않은데 그건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성향 차이라서 그 대회는 저는 사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리스크 있는 거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마술대회는 너무 다 리스크 투성이기 때문에 원래 마술대회는 누가 더 리스크 있는 거 들고 가서 덜 망하나 약간 그 싸움이라고 난 생각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 공연에서 실전 이제 경험하려고 무대에 쓰잖아요. 아무래도 리스크 있는 부분에서 민호는 약간 조금 예를 들어서 와닿지 않는 부분에서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이 이렇게 실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표정이 오빠. 근데 뺨은 내가 맨날 맞아. 표정을 안 좋네. 그러면은 약간 저는 이제 괜찮게 봤던 거 마술계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게 저는 요 캐릭터 진짜 이렇게 인사해서 부딪히는 그것도 이렇게 인상 깊고 항상 유럽에서 보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컵을 이제 무빙하는 트랜스퍼하는 디렉션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조금 커맨볼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예전 클래식에서도 되게 화려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알도 콜롬비니 마술사 같은 경우는 컵을 되게 거칠게 다루는데 요 스타일이 이제 우리한테 좀 맞을 것 같다 해서 거기서 좀 파생이 된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컵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잡고 올린다던가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조금 거기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딱 체격적으로 보나 제가 더 셀 것 같고 약할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추구했던 건 통과제리 같은 캐릭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뭔가 활발하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저는 이미지를 그렇게 그렸었어요. 난타랑 피아노 이렇게 섞어서 막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그 말할 수 없는 액션. 비밀. 네, 그런 거를 좀 동작을 많이 보고 약간 커맨볼에서 우리 무브먼트를 그렇게 좀 입히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커맨볼 특히나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다 클래식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 다이아몬드과
마이클 뭐 예전은 오히려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클래식이 또 다시 재유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석을 잘하려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너무 좋지만 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컵앤볼 씬이 조금 좀 재미없어졌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두 사람은 되게 다양한 걸 했으니까 이때가 조금 낭만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때는 다양한 컵앤볼을 좀 시도됐을 때니까. 그때 엄청 많았죠. 그때 다른 마사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두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좋아하는 감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로드에 매직 브라더스가 써있는 감성이 제 취향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 액트에서 이게 별로냐는 아니에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관적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이걸 서로 동의했는지 나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취향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이게 어쩌다가 나오게 된 걸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파이널 이제 마지막 피니시죠. 그 피니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그러니까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 공이 나온 의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많이 뽑고 이런 건 알겠는데 맞아.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해 보이죠. 네. 지금에서 그래서 네. 어떠한 서제스션이 있냐 물어보면 그렇진 않은데 제한점은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난 그런 파이널로도 본 적은 없거든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의미 부여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공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다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네, 이게 양털공이라고 해서 그 양털 해주시는 분한테 다 이 양털공을 이렇게 막 반으로 쑤셔서 만드는 건데 글씨를 다 만들어갖고 다 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엑스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이제 피즈마시아 그랑프리 탔을 때 좀 예상은 했는지 처음에 예상을 했는지 솔직히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죠? 그랑프리는 못했어. 예상 못했어. 수상까지는 수상은 뭐 자, 수상은 해야 되지 자신감은 않을까? 있었어요. 자신감. 1등도 예상을 좀 했어요. 1등? 저는 1등 예상. 팔러? 저는 예상했어요. 진짜? 왜냐면 저는 전혀 그때 다른 카테고리를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 강력했던 게 박소라 마우사가 있어요. 소라는 너무 잘하고 그 나중에 저는 들은 건데 그 우리 점수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0점 몇몇 하지 두 가지까지 나오는데 그게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시 찾아봤는데 나는 네. 점수 이거 보여주려고 피즈마시아 점수 얼마 전에 오랜만에 자료화면으로 나가는 거. 네, 자료화면에 오랜만에 나갈 거예요. 호서도 나가고. 네. 그때 저희가 사실 그랑프리 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죠. 그랑프리 딱 했을 때 두 사람은 그 기분이 너무 놀람? 놀람이 좀 많이. 저는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서 우와! 그래?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냐면 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걸 왜 본 기억이 없냐면 내 세상에 갇혀 있었어. 다음이 나니까 여력이 없는 거야. 맞아. 누가 받고 이런 거를 즐길 수 마음이 안 편해. 그날 식사하셨어요? 그날 그 설명을 좀 해야겠다. 이거 편집을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날 좀 시상식이 인상 깊었던 게 뷔페에서 했잖아. 연회장에서. 맞아요. 엄청 크게 했죠. 엄청 큰 연회장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시상식을 하는 건 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그죠? 엄청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잘 안 나가봐서. 저는 피즈마시아를 3번을 갔으니까. 근데 보통 마술 대회가 그러진 않지. 연장을 빌려서 식사를 하고 시상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는 대회 때 밥을 잘 못 먹어. 잘 못 먹고 있는데 며칠간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제대로 대회 끝나고도 심적으로 안 좋은 게 다음날 파이널을 해야 되니까 뭐가 안 넘어가요. 잘. 그리고 다음날 파이널 끝나고 우리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시상식을 하는데 이게 식사가 다 끝나면 시상식이야. 맞아요. 넘어가겠냐고 이게 심적으로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디스플레이처럼 깔아는 놓는데 안 넘어가 시상식. 그리고 나서 발표가 끝나면은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식사하셨는지 여긴 잘 먹었고요. 근데 지금 기억해보면 넘어가요 이게? 약간 스프 같은 거밖에 안 먹었던 거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난 기억이 안 나. 좀 있으면 발표인데 네. 이게 상을 기대하고 있으면 먹었어도 이게 내가 먹는 건가 그러니까.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돼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행사에서는 되게 맞는 맞아. 그림인데 맞아. 다른 사람들 먹어야 되지만 하지만 이제 맞네. 대회 참가자 입장에서는 정말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게 상을 못 탔어 내가 탈 줄 알았는데 그러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상을 탄 입장에서 좋은 상을 탄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었다 그게. 맞아요. 그 식사에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그랑프리 하고 뛰어나갔을 때 유일하게 서 있었던 게 두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나오는 장면이 기억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랑프리 클로저 아, 그랑프리가 네, 앞이고 네, 내가 이제 네, 뒤에 네, 가서 네, 했으니까. 네, 근데 네. 이제 클로저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음. 스테이지였었으니까. 같이 찍은 사진도 자료로 네. 나가나요? 그래서 둘이 약간 떨떠름한, 그러니까 너 진짜 상을 못한 못할 수 있는 받아서 되게 행복해 보였던 그 표정이 조금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뭐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나랑 똑같네요. 지하철 타고 집에 갔어요. 그랑프리 상 들고 둘 다 인천. 인천. 네. 네. 그때 인천이었어요. 네, 인천이었으니까 아. 지하철 타고 금방 갔죠. 가까웠겠네. 네. 근데 그때 저 그걸 처음 느꼈거든요. 되게 공허한. 공허함. 공허한. 왜냐면 막 거의 1000명대 앞에서 사람들한테 막 봤다가 지하철 타는데 저희를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허무하지. 이게 맞나? 뭔가 큰 상을 탔잖아요. 음. 와, 그랑프리를 했다고? 지하철 안에서 이제 띠리리리 다음 역은 무슨 역입니다 이렇게 집에 가면서 실감도 안 나고 뭔가 허무한 느낌. 허무하지 맞아. 허무한 느낌. 그러니까 조금 이 얘기를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겠구나. 퓨즈마시아가 너무 많은 한국 마스터들이 왔잖아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딱 그랑프리가 끝났을 때 원래는 어디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뭐 상을 받았어라거나 축하했는데 저 기억나는 게 아무도 메시지가 안 왔어요. 축하 메시지가 안 왜냐면 왔구나. 그 자리에 다 있으니까. 아무도 안 왔어. 그 자리에 네. 다 했는데 굳이 이미 거기서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가까운 지인들이 다 대회를 나갔거나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거나 다음 대회를 나갈 거라거나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 다음엔 내 차례를 했어야 되는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을 탔어도 원하는 상을 못 받아서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사실 가장 결과론적으로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 우리 두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당사자들은 그렇진 않았어. 좀 씁쓸했죠. 좀 씁쓸했어요. 나도 많이 씁쓸했던 것 나도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딱 끝났을 때 연락할 사람도 없고 연락할 때도 없고 뭔가 그랬던 기억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사진 보면서 좋아하긴 했지만 그냥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이 공허하지? 이 진짜.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 조금 나요. 그러면은 잠깐 쉬고 우리 그 다음 제 얘기하면 되겠는데. 네. 오케이. 잠깐만 끊을게.